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은 약 1% 하락한 12,800원에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정규장 이제 거래량은 45만 주가량 발생이 되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감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주가도 다소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있었던 어떤 이슈들과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경케미칼 관련된 어떤 영상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에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로 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명을 좀 가려놨는데, 요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익만 날 수는 없고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대성파인텍하고 블루엠텍이 각각 이제 수익 결산되었는데, 저희가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난 7월 14일이죠. 14일 날 올려드렸던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이제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3단계 매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후에 다음날 쉬어가고 있는 이 시점 7월 14일 날 1099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하루 쉬고 이틀 쉰 다음에 그 다음날 7월 17일에 25%까지 1333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약 18%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7월 16일에 올려드렸었던 검색식 포착 종목 블루엠텍, 그리고 기준가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이런 양식으로 올려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블루엠텍 올려드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7월 16일이죠. 이날 5,180원에 기준가로 해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고, 바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다음날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후에 이제 상승하고 또 상승하면서 최대 5,840원까지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기준가 대비 12.74%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올려드렸던 이 종목도 역시나 3단계 이렇게 신호가 발생된 종목으로 올려드렸으니까는요. 천천히 향후의 흐름들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애경케미칼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 속에서도 애경케미칼은 오늘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이 2차전지 내에는 분야가 좀 여러 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부분이 리튬, 그리고 FP 배터리가 있겠고, 그리고 미래 이제 기술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애경케미칼을 비롯해서 자이글, 데보마그네틱 이런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었죠. 상대적으로 리튬 배터리,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튬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탄력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최근에 이제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이 리튬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 리튬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시장 수급도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쪽보다는 리튬 배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지난주에 이제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월요일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들을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중국 내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 6월 말에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7월 넘어서면서 반등세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보시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또 리튬 배터리 쪽으로 움직였던 수급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내에서도 리튬, LFP, 전고체, 나트륨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을 또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리튬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애경케미칼이 장중한 때 또 5%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시죠? 지난 7월 17일에 이 애경케미칼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 나트륨 배터리 전환 속도의 핵심 소재 수혜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경케미칼 관련된 좀 특징주 기사처럼 하나 지난 7월 17일에 나왔는데요. 다만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기사 내용이 이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좀 짜집기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좀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사를 좀 짜집기해서 또 내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 내용들 다 보시면 이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간략하게 또 그래도 점검을 해보면, 향후 나트륨 배터리 시장은 2035년까지 최대 1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 넘게 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트륨 주원료로 사용하는 이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리튬보다 풍부한 매장량, 그리고 온도의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온에서도 90% 이상의 용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즉 나트륨 배터리는 저렴한 LFP의 보완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착수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를 어떤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 이제 또 나트륨 배터리의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나트륨 배터리로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향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애경케미칼이 핵심 소재 수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핵심 소재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1월 달에는 지금 이제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버전 2를 양산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방전 용량은 g당 320mAh, 효율은 92%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버전 2는 특장점은 이제 균질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버전 2는 구형에 가까워서 코팅이 쉽고 균일한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요 이제 버전 2를 양산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하드카본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회사 측에서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이런 어떤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 날 이런 어떤 특징주 같은 기사가 나왔지만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역시나 새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
탄력이었고 또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음봉이 4일 연속 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부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왜냐하면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날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 속에서 매도세가 우위였다라는 뜻이거든요. 현재 13,000원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매수세보다는 좀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잘 상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거래 없이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조정 이후에 또 강한 상승을 통해서 또 빠르게 만회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이 애경케미칼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다가도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상승으로 그동안의 조정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 구간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다가 한 번의 상승으로 그동안의 조정을 다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유무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오늘 좀 하락은 하기는 했는데 5일선이 완전히 뭐 이탈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5일선 부근에서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음봉이 좀 많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기는 한데, 아직 5일선이 완벽하게 이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5일선 위에서 또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공매도다라고 보거든요.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7월 21일 공매도가 뭐 110주, 565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상 그냥 공매도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어 누르는 어떤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뭐 막고 찍어 누르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100주 단위로 급감을 했다가 한 2, 3일 뒤에 뭐 16%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900주 단위로 또 공매도나 이런 것들 900주 정도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급감한 이후에 한 2, 3일 쉬었다가 또 11%짜리 이런 이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100주 단위의 이런 수준의 어떤 급감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한번 상승 파동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사실 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음봉은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부담인데,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또 급감하고 있어서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뭔가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큰 흐름에서도 역시나 여전히 방향성이나 추세 이런 부분들 잘 우상향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6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있었고, 조만간에 이제 121선까지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 이평선을 포함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정배열로 돌아서는 배열 전환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승으로 완벽하게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올해 연말까지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정 이후에 21선 지지 반등이나 또는 지난번에 이제 12,500원대 부근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종가 관리 이렇게 종가 관리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12,500원이나 이런 구간에서 또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종가
주가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앞으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아래로는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지지선도 있고 이평선의 어떤 지지선도 있고 그만큼 이제 지지선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위로는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14,000원대 이런 자리 좀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에 15,000원대 이런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의 어떤 저항이 없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현재 14,000원대에서 매물 소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후에 한 5,000원대까지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15,000원 이상에서는 뚜렷한 어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고점 때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15,000원대까지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매물 소화를 위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은 단순히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내에서 나트륨 배터리에서 좀 리튬 배터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쉬어가는 거지 결코 뭐 주가의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하락이나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견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들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공부방 입장 관련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요 밑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저희 바로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30초면 끝나는 이 밑에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